스위스에는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스위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호수가 어디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웨시넨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에 살면서 매 계절마다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올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기는 7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입니다. 호수의 물빛이 가장 선명하고요. 주변 산은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하늘까지 맑게 열리는 날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웨시넨 호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웨시넨 호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물 색깔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약 3200년 전 거대한 산세태가 자연댐을 만들면서 현재의 호수가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호수 주변을 둘러보면 일반적인 호수와 다른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잊지 못할 장면을 선물해줘요. 오늘 영상에서는 웨시넨 호수를 처음 방문한 분들을 위해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칸더슈텍 역에서 웨시넨 호수 가는 방법. 두 번째, 곤돌라 티켓 가격 및 탑승. 세 번째, 웨시넨 호수까지 이동하기. 네 번째, 웨시넨 호수. 다섯 번째, 로델반. 여섯 번째, 보트. 일곱 번째, 웨시넨 최고의 전망 포인트. 여덟 번째, 웨시넨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소, 웨시넨 호수로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칸다슈텍 역에서 웨시넨 호수 가는 방법. 웨시넨 호수 여행은 칸다슈텍 역에서 시작됩니다. 칸다슈텍 역까지는 인터라켄 동역에서 슈피츠 역에서 한 번 환승해서 1시간 11분 소요됩니다. 그린데발트 역에서는 인터라켄 동역과 슈피츠 역에서 총 2번 환승해서 1시간 53분이 소요됩니다. 웨시넨 호수로 가려면 먼저 이 칸다슈텍 역에서 곤돌라 탑승장까지 이동해야 해요. 걸어서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혹은 버스를 타고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길이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표지판에 웨시넨이라고 잘 적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곤돌라 티켓 가격 및 탑승. 이곳이 웨시넨 호수로 올라가는 곤돌라 탑승장입니다. 여기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곤돌라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돼요. 성인 왕복 요금은 40프랑, 스위스 트래블 패스 또는 하프페어 소지자는 22.5프랑입니다. 여기에서 세이버데이 패스 및 유레일 패스 할인 없습니다.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침 일찍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2026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무조건 케이블카 예약을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곤돌라에 올라탑니다. 세 번째, 웨시넨 호수까지 이동하기. 곤돌라에서 내렸다고 해서 바로 호수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호수까지 걸어가야 해요. 보통은 곤돌라 산악역에서 웨시넨 호수까지 도보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특히 아동과 노약자를 위해서 이곳에 전기 셔틀이 다녀요. 1회 1인 10프랑입니다. 유모차나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길 상태나 날씨에 따라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호수에서 돌아올 때는 오르막이라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이때는 꼭 셔틀버스를 타는 걸 권장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길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평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꼭 신는 게 좋습니다. 걷는 길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새 호수 근처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웨시넨 호수. 그리고 드디어 웨시넨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저는 최소한 K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K에서 화장실이 보이는 그 구간까지만 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기 위에 운터베르글리까지 가면 더욱더 좋고요. 다섯 번째, 로델반. 웨시넨 호수에는 풍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곤돌라 산악역 근처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은근히 더 신나하는 로델반이라는 게 있어요. 알프스 풍경을 보면서 레일을 따라가는 액티비티인데요. 잠깐이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하이킹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가족 여행객이라면 이 일정을 꼭 넣어도 좋아요. 단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방문 당일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보트. 제가 꼭 추천하는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보트예요. 사실 호수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은 보트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호수 위로 직접 나가면 육지에서 볼 때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보트는 1시간 기준으로 대여할 수가 있고요. 한 척에 38프랑입니다. 중요한 건 1인당 요금이 아니라 보트 한 대 기준이란 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나 가족끼리 이용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결제는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해요. 7번째, 외신은 최고의 전망 포인트. 외신은 호수에 오면 많은 분들이 이 풍경을 찍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장면일 거예요. 호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로 이 풍경입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가이드 일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 사진 어디서 찍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 전망 포인트까지는 꽤 걸어야 합니다. 약 2시간 반에서 4시간까지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하이킹 길을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곤돌라를 타고 이 곤돌라 역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을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이킹 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 길로 선택을 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건물 하나가 있고요. 그걸 지나쳐서 올라가시면 나무로 만든 문이 보일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이 처음 구간이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이 길 구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바로 웨시넨 호수가 바로 보이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건물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왼쪽을 끼고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꼭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 오셨거나 아이들과 함께 오셨다면 호수 주변만 즐겨도 충분해요. 하지만 정말 등산을 좋아한다면 이곳 놓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볼 때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곳에 도착하면 왜 여기가 가장 유명한 전망 포인트인지 이해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코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8번째, 외신행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 외신행은 빨리 보고 떠나는 여행지가 아니에요. 곤돌라를 타고 올라와서 호수도 보고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맛있는 디저트도 드셔주세요. 그리고 또 보트를 타고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다가 시간이 되면 조금 걸어보시기도 하세요. 이 물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하지만 용감한 자, 수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천천히 즐길 때 이곳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외신엔에 도착할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해요. 정말 오길 잘했다. 사실 제 책에서도 제가 이곳을 너무 사랑해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이곳을 꼭 와봐야 하는 스위스 장소 3위로 꼽았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방문하신 분들 제발 꼭 가주세요. 특히 날씨 좋은 날 가야 합니다.